그렇게 운동장을 꽉 채운 군인들을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걸어다니면서 숨이 붙어 있으면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봤는데 숨을 안 쉬고 있으면은 그냥 천으로 덮어놓고 지나가고 이런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대. 흔한 빨간 소독약 하나 없어서 치료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고 해. 이 붕대가 없을 때는 그 혼니불 있지. 혼니불을 쫙쫙 찢어서 감아줬다고 해.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약이 보급이 되는 게 아니라 케메지 미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물자를 보급받았거든요. 보급이 덜 들어오면은 치료한다가도 치료가 중단될 수가 있어요. 사실은 좀 마음속으로는 괜히 왔나? 돌아가야 되나? 이런 생각도 만약에 저였으면 들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런 고민이 있다 쳐도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매일매일 책임져야 하는 목숨이 최소 400에서 많게는 700명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매일을 할머니는 살아내야 했어. 근데 그중 할머니가 오랫동안 잊지 못했던 환자가 있었대. 어떤 환자인데요? 대구 쪽 병원에서 근무하실 때였는데 전쟁 때 맞은 총알이 이 턱 아래로 들어가면서 반대쪽 볼 위로 관통해서 나왔다고 해. 얼굴 반이 아예 함몰된 군인이 실려 오신 거야. 이게 주변에서 지켜보기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이 부상당한 군인 본인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셨대. 자기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. 근데 할머니는 이 환자를 끝까지 그것도 1년 동안이나 성심성의껏 치료를 했더니 결국 다 나았다는 거야. 다행이지. 와, 진짜 다행이다. 진짜 그냥 사람 하나 살리신 거네요. 정말로. 그렇게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면서 할머니는 수많은 부상당한 군인분들을 살려내고 있었어. 너무 대단하시다, 진짜. 정말 대단하시지.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할머니가 살려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어. 어떤 사람이요? 이 할머니가 간호장교로 바쁘게 살고 있어서 이 하나뿐인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거야. 그러니까 훈련 소행 기차를 타던 날 이 말리러 나온 아버지의 모습이 할머니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해. 그것이 아버지하고의 마지막 인사인 것 같아요. 내가 군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임종하는 걸 못 봐가지고 지금까지도 한이 된 상태에 있어요. 그냥 그때 딱 한 번 굉장히 큰 후회가 드셨을 것 같아요. 실제로 할머니도 내가 너무 큰 불효를 한 것 같다. 그러니까 내가 나올 때 나오더라도 그렇게 했었어야 됐을까? 많이 힘드셨다고 해. 실제로 자책도 좀 하셨고. 하지만 동시에 이때가 너무 심한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생각만 하고 있으실 수는 없었대. 이 앞에서 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수많은 생명을 보고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대. 이런 하루하루 심적인 고통도 분명히 있었는데 또 다른 면에서 할머니의 활동을 지켜보면은 간호장교라서가 아니라 여군이라는 특수한 존재로 받는 불편함과 힘듦도 굉장히 컸었다고 그래. 이 여군을 위한 군복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훈련을 받을 때는 주머니에 이 머리 하나만큼이 들어갈 정도로 큰 군복을 입고 이 소매를 이렇게 막 걷어 올려서 할 정도로 여군복이나 이 군화에 대해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해. 그래서 큰 이 군화를 질질 끌면서 그것도 부산에서 마산까지 구보를 하는 고된 훈련까지 했다고 해. 그 발 난리 나는 거예요. 그러면 물집 잡히고 막 까지고. 정말 불편했을 텐데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간호장교에 여군에 지원하신 분이 박옥선 할머니 말고도 더 있었어. 대단한 일이야. 진짜 대단하시다. 처음엔 한 500명 정도의 여군을 모집하려고 했대. 근데 그 당시에 몇 명이나 지원했을까? 많이 했다고 했으니까 500명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요? 한 700명? 100명 남짓 전쟁터였으니까. 됐을까요? 네. 지원한 사람의 숫자를 세봤는데
2,000명이 넘는 거야. 4배. 4배. 4배를 더 넘어. 그때는 국방이 의무도 아니었거든. 특히나 여성분들은 더더욱이나. 그러니까요. 그런데 전시 상황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야. 이 순수한 마음으로 모인 분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야. 사실 이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텐데 맞아. 그 용기가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. 대단한 거지. 네. 네가 한번 읽어줄래? 남자들도 무기가 없어 싸우기 어려운데 당신들은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고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늘 말했습니다. 무기가 없다면 부직갱이를 가지고 가서라도 싸우겠다고. 우리에게 국방의 의무는 없지만 그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호국 정신과 나라 사랑의 정신으로 참전하고 싶습니다. 이런 의지는 정말 그냥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. 맞아. 네. 정말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. 우리가 모를 뿐이지 존재하고 계셨다. 라는 거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우리가 아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들려주는 거. 이게 우리가 박옥선 할머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. 그날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. 진짜로. 와, 진짜 대단하시다. 지금 박옥선 할머니는 국가유공자 종로구 지회 회장직을 맡고 계셔. 와, 대박이다. 대단하시지. 전국의 국가유공자 지회장 중에 여성은 박옥선 할머니 딱 한 명 이야, 유일하시대. 진짜요? 아직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거죠. 할머님도 이 감사한 마음을 아직도 갖고 계신 게 이렇게 유공자분들 모이면은 그 말을 계속 버릇처럼 하신대. 총알이 우리를 피해갔다. 그때 총알이 우리를 피해가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거다.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다행히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는 거지. 또 하나 할머니가 항상 강조하시는 게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신대. 이 사랑이란 단어를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으면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면서. 대단하시지 정말. 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할머니가 지금 우리와 같은 이 젊은 친구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. 오, 너무 궁금했어요. 내가 만약에 옛날로 돌아간다면 간호장교로다가 근무하여 많은 환자들을 내가 구원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. 또한 우리 청년들 정말로 정신 차리고 앞일을 내다보고 앞일을 위하여 일했을 때 정말로 건강도 허락할 거고 모든 거 이루어지게 정말로 청년들의 갈 길이 창백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 이렇게 울림 있는 말씀을 해주시네요. 영상을 보면은 약간 할머님 자세가 조금 불편해 보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. 맞아요. 사실 할머님은 2년 전 파킨슨병을 진단을 받으시고 투병 중에 계셔.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기 힘든 상태에서도 여전히 지금처럼 열심히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일이든 쉽게 남들보다 편하게 나의 안위와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이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개인주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이렇게 할머님이 들려주시는 이런 말에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맞아요. 너무 감동적이고 진짜 이런 분이 계셨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박옥선 할머니라는 분을 절대 잊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건강할 때, 젊을 때, 더 많은 걸 할 수 있을 때 말씀처럼 정신 똑똑히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맞아.